오늘은 정말 챙길 게 많은 날이죠. 기준금리는 이미 동결로 발표가 났고요. 옵션 만기일 끝까지 지켜봐야겠고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무역수지 지표도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벤트가 많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뽑아올 게 없다라는 하루라고 하는데요. 옵션 만기 이 만여의 영향도 무의미할 것이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 정책 헤게모니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국내 영향은 기대할 것도 반응도 없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국내 이슈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죠. 옵션 만기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반응들, 영향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결과가 발표된 대로 3개월 연속 일단 정책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배경은 아무래도 미국 출구 전략과 관련된 일단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펀더멘탈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움직일 만한 유인책은 아직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준금리 동결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기저효과가 중심이긴 하겠지만 연말까지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과정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전망대로 이제 경기가 흘러갔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일부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인도와 같은. 네, 이런 국가들은 인플레나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도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최근에. 따라서 일단 한국은 금리를 올릴 유인도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동결이 된다라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어떤 경제 전망치가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구도가 좀 지속이 되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중국 경제가 좀 문제겠죠. 네.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성장 회복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일단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될 무역 수지, 수출과 수입 어느 정도 기록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동결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수출입 수치가 이제 7월 달 수치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 예상은 수출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한 2% 정도 성장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은 한 1% 정도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수치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수입하고 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약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임팩트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치를 다소 좀 상회를 했을 경우에도 시장 임팩트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무역거래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월별 수출입 규모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거래가 다소 이제 정체되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IMF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수정 전망을 좀 내놨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수정 전망이 된 게 중국 경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거래를 많이 일단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보다도 글로벌 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경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기존의 어떤 시각대로 다소는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양적 완화, 이 축소에 대한 우려감일지 모르겠는데요. 연내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준의 총재들이 지금 너도 나도 빠르면 다음 달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러한 예측을 내놨고요. 계속 이러한 얘기를 내놓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갑자기 요동을 좀 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 시장의 변동성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될까요? 일단 연준이 이제 QE 규모를 축소를 하는 거는 연내에 한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가 이제 9월이 될지 또는 연말이 될지 이제
좀 약간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좀 있긴 한데 뭐 9월에 실행이 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연말에 이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연말에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이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 임팩트는 9월부터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체력 소화 과정 정도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좀 되는 부분,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현실화가 됐을 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유동성 요인 말고 펀더멘탈 요인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미국 시장도 역시 그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어떤 흐름은 유동성 모멘텀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그 유동성 모멘텀 위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펀더멘탈 요인은 이제 기업이익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축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좀 더 이제 시기가 가까워 오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어떤 위축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옵션 만기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커다란 돌발 변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시장 중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워낙 옵션 만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오늘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만기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그 임팩트는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 동향인데 현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번 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외국인 선물 매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지수 레벨에서 이제 시장이 어떤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서는 많이 이제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것을 보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 어떤 조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 지지선을 좀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는 쪽으로 뭐 크게 위축돼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